지난주에 제가 그 칼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책이 제 생각과 행동에 어떤 자신감과 확신을 주었던 책인가, 그래서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뭐 이런 얘기를 짧게 드린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그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말질로 펠리스님이라는 분인데, 읽겠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제가 주변으로부터 늘 이상주의자라고 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상주의자는 그리고 이상한 놈의 다른 말이 아니었다는 걸 눈치로 알 수 있었고요. 비하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못마땅했어요. 내게는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인데 왜 그들은 이상으로 치부할까요? 난 배부른 부르주아가 아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 될래야 될 수도 없는데, 저는 늘 거친 현실에 노출돼서 현실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은 논리로만 사유하고 행동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이 제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서 계속 이렇게 맴돌았는데요. 이분만이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험악하고 팍팍한 세상을 살고 계신 젊은 분들은, 이게 이상하고 현실은 그 양립할 수 없는 건가, 조화될 수 없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제대로 찾아오셨는데, 제가 원래 별명이 스타게이저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스타게이저인데, 그 별만 쳐다보는 몽상가 뭐 이런 뜻으로 저희 아이가 맨날 저를 놀립니다. 그러니까 잘 오셨으니까 한번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매일매일 느끼는 문제예요. 이상을 품어봐야 그 이상이 들어가기에는 현실은 이빨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각박하고 황막하니까 괜히 그 이상주의 이런 거 품고 있어봐야 거추장스럽고 행동과 생각에 짐만 되고, 에이 이럴 바에야 이런 거 싹 집어치우고 그냥 현실에 뛰어들어가지고 현실 안에서 유능하게 행동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드실 수 없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훌륭한 철학자 두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자, 이분이 이런 재미난 제목의 글을 쓰셨어요. 이론으로는 맞지만은 현실에서는 틀리다 라는 뻔하고 진부한 소리에 대하여 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제목의 글인데요. 그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칸트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우리가 하는 생각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이상이라는 놈이 그렇게 머리에서 제거해가지고 그 카페트 밑에 그냥 쑤셔 넣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 아느냐, 그게 행복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건 있죠. 사실 일단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어떤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그러면은 이미 갈고리 촌충으로 변한 상태예요. 우리 머리를 잡고 안 놔줘요. 물론 띄어내려면 뭐 띄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띄어내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령 우리가 어떤 이상을 품고 있었다가 현실에 부닥쳐서 에이 잊고 살자 이렇게 되면은요, 그 갈고리 촌충이 떨어져 나가주느냐? 아니에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소주 3병을 마신 뒤에 험악한 주사를 부리면서 인간관계를 박살내기도 하고요. 몇 개월 직장을 다니다가 이거 아니야 그래서 또 나오게 만들기도 하고,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머리를 자꾸 놔주질 않아요, 갈고리 촌충이. 그러니까 이게 우선 칸트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쉽게 띄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설령 그거 띄어낸다 합시다. 잊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뛰어들어가지고 얻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상과 무관한 것이라면은 딱 3가지 중 하나예요. 3가지 다일 수도 있고, 돈, 명예, 권력입니다. 근데 이 돈, 명예, 권력이라는 게 그거를 찾아내가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애 낳기만큼 힘든 그런 일이고, 그래서 인생이 이제 개고생의 연속이 됩니다. 근데 막상 그거를 다 손에 쥔다고 해봐야 돈, 명예, 권력이라는 거는 뭔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주는 행복이 물론 없지는 않지만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쥔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이거 갖고 내가 뭐 하냐 이러다가 그때쯤 되면 이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칸트 얘기는 이렇게 사는 삶이라는 게 돈, 명예, 권력 쫓으려고 개고생만 하다가 의미 없이 죽어버리는데 무슨 놈의 행복이냐라고 하는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칸트가 또 터진 입입니다. 여기서 안 끝나요.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상을 제껴놓고서 그럼 현실에 뛰어들면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유능해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칸트 얘기가. 물론 우리가 이제 현실을 살다 보면은 무슨 논리고 뭐고 간에 다 집어치우고 바로 행동에 들어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밤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디서 폭력배가 난데없이 나를 덮친다, 칼을 들고.
여기 무슨 논리고 나발이고 칸트고 뭐가 있습니까? 이때는 그저 주짓수하고 무에타이가 답입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안발을 걸어가지고 바로 제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칸트 얘기 틀린 것 같죠? 이 행동이 최고지 무슨 이상이 뭐가 있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폭력배가 덤벼들었을 때 바로 안발을 걸어서 제압한다. 야, 이 정도 무술 실력이 되려면요, 우리가 체육관에다가 바쳐야 되는 시간과 땀과 노력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도 없는 사람이 그저 한두 번 재미로 가가지고 무에타이 하는 거 구경하는 거 뭐 몇 번 따라해보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 이상도 없는 사람이 몇 년 동안 매일매일 몇 시간씩 가갖고 그 힘든 수련 과정을 과연 거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그 안바 걸어가지고 폭력배 때려잡는 순간이란 건 아주 드물고,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취직, 진학, 그리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혹은 결혼 안 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고 기르고, 그 다음에 늙어가고,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일들은요, 시간하고 땀하고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일인데요. 아무 이상도 머리에 없는 사람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면서 정말 효과적, 효율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아침에 6시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때가 이제 자주 있는데, 그때 보면은 참 신기해요. 그 6시 버스가 꽉꽉 차 있거든요. 그분들 어떻게 몇 시에 일어나셨을까? 우리 정말 이런 날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은 정말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저 시끄럽게 울리고 있는 자명종 시계부터 때려 죽이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도 결국 삐역삐역 일어나요. 그래서 또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요, 내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책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상, 그리고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상, 이런 이상 때문에 우리가 하루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 몇십 년 동안 이 힘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요, 어떤 정말 일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실력자라든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어떤 그 직업 윤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상이라고 하는 건 다 쓸데없고 그냥 현실이 최고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저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칸트 얘기입니다. 결국은 갈고리 촌충 같은 이상 때문에 이 갈고리 촌충을 상대하지 않으면은 진짜로 행복해질 수도 없고 심지어 유능해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이 사람은 아예 그 현실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헤겔의 저서 중에 그 논리학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현실성, 위클리히카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성, 현실 이게 아닙니다. 현실성은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고요. 두 번째는 가능성, 현실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세상이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바 있는 세상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개구리 같은 존재가 우리 실제 세상이니까, 우리가 현실을 볼 때는 하나의 비전만 보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동시에 거의 겹쳐가지고 가능한 세계, 개연성이 있는 세계도 이렇게 겹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요새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거 보면은 이렇게 우리 눈앞, 그 안경을 쓰고 보면은 우리 눈앞에 있는 세계하고 겹쳐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의미가 있고 이게 막 겹쳐서 보이는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은 헤겔도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에 얘기를 한 거니까요. 헤겔 이야기의 진수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눈에는 세상이 이렇게 현실이라는 게 두 개로 찢어져서 보일까? 있는 그대로의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고, 카메라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모습이 보이는데 왜 우리 인간의 눈에만 유독 있는 그대로의 세상 말고 증강현실이 하나 더 보이는 걸까? 여기에 대한 해결의 답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특이한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 행동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자유를 꿈꾸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실하고 이상이 다르다. 그거 너무 잘 알죠. 보시다시피 제가 무슨 뭐 볼빨간 사춘기도 아니고, 이제
그 애도 있고 그 매달 그냥 배출금 갚기에 바쁜 그냥 아재에 불과하잖아요. 그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현실하고 이상이 괴리한다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배제하고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 그런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솔직히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더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제 경우는 그랬어요. 현실과 이상을 갖다가 나눠서 보는 거는 제 생각에는 찍 늘어져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멍한 눈으로 바라다보는 술꾼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움직여야 되고 살아야 되고 자기 삶을 열어야 되는 사람한테는요, 현실과 이상을 두 개를 나눠서 하나를 없앤다? 그거는 마치 N극 S극 중에 하나가 없는 자석을 만들겠다는 얘기처럼 그건 불가능한 얘기로 들립니다. 실제로는 이랬던 것 같아요. 내 이상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이게 안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나 보다. 그래서 현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이상이라고 하는 게 혹시 나 혼자 꾸는 개꿈은 아니었을까. 그냥 내 멋대로 만들어낸 그런 거니까 이거를 좀 더 현실성 있게 바꾸고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 너무 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하고, 뭐 이걸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되풀이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도는 과정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40년 전보다 한편으로는 현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고 더 능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죽기 전까지 뭐 몇십 년 안 남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 안에 그나마 비슷하게 이룰 수 있는 좀 현실성 있는 이상으로 저도 바뀌었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과 현실이 괴리한다고 해서 이상을 버리게 되면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도 없고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은 제대로 살아가는 법도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꿈꾸는 법을 모르면요, 깨어나는 법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꿈도 없는 죽음 같은 잠을 계속 자게 되는데요. 이렇게 숨만 쉬고 잠만 자는 상태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겠어요? 결국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죠. 좀비나 마찬가지인데,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좀비는 사는 법도 모르지만은 죽는 법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꿈꾸지도 못하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숨만 쉬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실하고 이상이 괴리하니까 이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요, 이 사람은 이 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 못 되고 실제로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구나.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 생기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계속 공부하고 뭐 왔다 갔다 알아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내 생각에 맞나 이거 반성하고 이걸 다람쥐 쳇바퀴처럼 되풀이하라는 얘기인가요? 너무 재미없고 괴로운 삶 아니에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행복이라는 환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의 삶이 어떻게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터무니없는 그 쾌락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쾌락주의 그리고 행복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실제 행복을 망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이 행복에 대한 집착부터 끊어내버려야 되는데, 오늘 복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설정,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계속 호시탐탐 스탠바이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